6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절반이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평생 다리를 절며 사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신 77세 최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동네에서 등산 참 잘 다니는 어르신으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뒷산을 오르실 정도로 건강 자부심도 크셨고요. 그런데 그날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처럼 눈밑은 쑥 꺼져 있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디가 가장 힘드셔서 오셨어요? 최 선생님이 한숨을 크게 내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 선생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속으로 나도 그런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의 절반이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경련, 즉 야간 다리쥐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중 한 분꼴이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최 선생님처럼 이 증상을 나이 들면 원래 그러지 뭐. 영양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넘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중 적어도 5분 중 1분은 당장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위험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의 다리를 직접 만져보고 혈관과 신경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이 뭉친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며칠만 더 버티셨다면 최 선생님은 다시 등산을 다니시는 건커녕 평생 한쪽 다리를 절며 사셔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쁘게 흘렀다면 다리 혈관 속에 생긴 피떡이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요. 밤마다 쥐 좀 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내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밤마다 찾아오는 이 불청객 때문에 파스 냄새 풍기며 버티고 종아리를 이리저리 주무르다 겨우 잠이 들고 그마저도 자꾸 깨는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밤마다 최 선생님을 괴롭혔던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단순한 다리 쥐와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하는 위험한 혈관 질환을 집에서 스스로 구별하는 방법, 쥐가 났을 때 비명 지르며 다리만 주무르는 대신 3초 안에 통증을 꺼버리는 응급 대처법, 그리고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생활 속 예방법과 루틴까지 차근차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오늘 밤은 다리 걱정 없이 잘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다현이고 1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밤잠을 깨우는 이런 증상들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오늘 밤부터라도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잠깐 멈추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제가 더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쥐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2가지를 하십니다. 이건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야 하고 약국부터 달려가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사 드시거나 터질 듯 아픈 종아리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힘껏 꾹꾹 주무르는 행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77세 최 선생님이 딱 이러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마그네슘이 근육에 좋다는 말만 기억해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제품의 마그네슘 영양제 3가지를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쥐가 나면 너무 아프니까 옆에서 주무시던 아내분까지 깨워서 종아리를 잇는 힘껏 주무르게 하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최 선생님의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는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영양제를 과하게 드시면서 위장이 더부룩하고 더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야간 다리쥐는 무조건 영양 부족, 특히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단정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야간에 다리에 쥐가 나는 상당수의 경우는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근육과 연결된 신경 센서의 오작동 때문에 생깁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근육을 꽉 조여서 힘을 쓰게 만드는 엑셀 같은 센서와 근육을 이완시키고 쉬게 만드는 브레이크 같은 센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매우 균형 있게 잘 작동합니다. 힘을 써야 할 때는 엑셀이, 쉬어야 할 땐 브레이크가 알아서 잘 역할을 나눠 갖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센서가 점점 예민해지고 제 역할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고 있고 몸은 쉬겠다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고장난 센서 때문에 엑셀만 계속 밟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우리가 잠잘 때 발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이불 무게 때문에 발끝이 아래로 툭 떨어져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자세와 비슷한데 이 자세를 의학적으로는 족저 굴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뒤쪽 근육이 가장 짧고 팽팽한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짧아서 긴장돼 있는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더 조여 하는 신호를 보내버리니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아무리 챙겨 드셔도 핵심 이유가 센서 오작동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리 쥐니까 불편한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지금 위험하다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선 다리에 피떡이 생겨 막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깊은 정맥 혈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름도 어렵고 잘 와닿지 않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 안쪽 깊은 정맥에 피떡이 꽉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양쪽 종아리를 유심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단순한 쥐라면 양쪽 다리 굵기가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쪽 종아리만 유난히 퉁퉁 부어 있고 피부 색깔이 붉게 변해 있으며 만졌을 때 핫팩처럼 뜨겁게 느껴진다면 이건 거의 혈관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아픈 쪽을 세게 주무르면 안 됩니다. 혈관 벽에 붙어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 심장이나 폐 쪽으로 날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에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는 병,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때는 다리가 퉁퉁 붓기보다는 차갑고 창백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등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셨을 때 건강한 분이라면 여기서 콩닥콩닥 맥박이 분명히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맥박이 아주 약하게 느껴지거나 아예 잡히지 않는다면 피가 잘 안 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조금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는 일을 반복하고 계신다면 이 역시 혈관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이걸 오래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상하고 심하면 절단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격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라기보다 다리 안이 기분 나쁘게 불편한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다리 안에서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미칠 듯이 불편한데 다리를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병으로 단순한 근육 문제라기보다 뇌 속의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쥐 잡는 약이나 마그네슘으로는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최 선생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다행히 한쪽만 심하게 붓거나 뜨겁지는 않았고 발등 맥박도 튼튼하게 잘 느껴졌습니다. 다리색도 창백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큰 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그네슘만 드신다고 나을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딱 3초만 투자하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방금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없다면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혹시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3초 안에 그 지독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은 아픈 부위를 꽉 잡고 온 힘을 다해 주무르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근육을 힘으로 더 눌러버리면 근육 섬유가 더 손상되고 통증이 더 오래 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가 꽉 쥐어짜듯이 아플 때
우선 앉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픈 쪽 발가락을 내 몸 쪽, 내 얼굴 쪽으로 최대한 강하게 당겨줍니다. 손으로 발 앞쪽을 잡고 내 쪽으로 꺾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 앞쪽 정강이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 순간 우리 뇌는 앞쪽 근육에 힘을 쓰고 있네. 그럼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쪽 종아리 근육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고 쥐로 굳어있던 근육이 스르르 풀립니다. 이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라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배 때문에 손이 발까지 잘 안 닿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땐 긴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쪽 끝을 잡아 몸쪽으로 당겨주셔도 되고 벽에 발바닥을 붙이고 몸쪽으로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서 정강이 쪽으로 힘이 들어가게 만들기.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일 겨를도 없고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쓸 수 있는 비상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중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살짝 들어간 부분 다들 아시죠? 그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꽉 아플 정도로 세게 꼬집거나 눌러주세요. 조금 민간요법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꽤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감각에 집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리에서 올라오는 통증 신호보다 인중이라는 예민한 곳에서 새로 들어오는 강한 자극 신호가 더 강하게 느껴지면 뇌는 그쪽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다리 통증에 대한 회로가 잠시 뒤로 밀리고 근육이 경직을 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 부위를 중요한 혈자리로 보고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선생님께 이 두 가지를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에이 선생님, 정말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직접 해보시고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던데요. 예전에는 쥐가 나면 10분, 20분씩 바닥을 구르며 고생하시고 옆에서 자던 아내분까지 깨워야 했는데 지금은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슬슬 올라오면 먼저 인중을 한번 꽉 눌러주시고 바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3초 만에 상황을 끝내고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 옆에 수건 하나만 준비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쥐가 찾아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발끝은 몸쪽으로 인중은 꽉 이 두 가지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불이 이미 난 뒤에 쓰는 소화기 같은 역할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저를 만나고 난 뒤 그동안 드시던 마그네슘 영양제 3가지를 모두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쥐가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증상이 확 줄었습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누구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선 식탁부터 조금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마그네슘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우리 신경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를 감싸는 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지고 제멋대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쥐도 잘 나고 저릿저릿한 감각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최 선생님께 복잡하게 이것저것 드시지 말고 비타민 B 복합제 하나만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에서는 타우린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신경 쓰시라고 했습니다. 타우린은 근육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면 타우린 생산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도 잘 생깁니다. 타우린은 비싼 보약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징어,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 선생님께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끓여 드시라고 권했어요. 비싼 영양제보다 이런 음식이 다리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침실 환경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최 선생님 댁에 방문해보니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밤마다 쥐를 부르는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이불이 너무 무거우면 밤새 발을 아래로 꾹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발목이 아래쪽으로 쭉 꺾인 자세가 유지되고 종아리 근육은 계속 긴장된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불부터 조금 가벼운 것으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도움이 되는 꿀팁이 있습니다.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쳐보세요. 발이 심장보다 약간만 높아져도 하루 종일 다리 쪽으로 내려가 있던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오기 쉬워지고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 발목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꺾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보다 편안한 길이로 이완된 상태에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 루틴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 전에 잠깐 누운 상태에서 기지개를 켜듯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만 해주세요. 자면서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점심이나 하루 한 끼 정도는 오징어나 조개류가 들어간 반찬을 챙겨 드시고 식사 후에는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을 해주세요.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근육과 신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주무시기 1시간 전쯤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조격을 해주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안팎 발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실 때는 가벼운 이불 그리고 발목 아래 쿠션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만 2주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대부분은 다리가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라는 변화를 느끼시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쥐가 더 자주 나는 것 같은데 관련이 있을까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이나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들은 근육과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드물게 근육세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뇨제는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을 소변으로 내보내면서 쥐가 더 잘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시작한 시점과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한 시점이 비슷하다면 혼자서 약을 끊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종류를 조절하거나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마그네슘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나요? 마그네슘이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원인이 영양 부족이 아니라 신경의 과민 반응인 경우에는 마그네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설사로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만 계속 늘리기보다는 신경을 보호해주는 비타민 B군을 함께 챙겨주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드릴게요. 내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유난히 붓고 뜨겁거나 반대로 차갑고 맥박이 잘 안 느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쥐라고 부르기에는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밤에 쥐가 났을 때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만 주무르는 습관에서 벗어나 보셨으면 합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겨서 정강이에 힘을 주는 방법, 인중을 강하게 눌러서 뇌의 통증 인식을 잠시 돌려놓는 방법,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마그네슘 영양제만 찾으시는 대신 비타민 B군과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고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 적당한 스트레칭과 조격 같은 생활 습관을 더해주시면 여러분의 밤, 여러분의 다리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얼마 전 최 선생님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때와 달리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윤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셨는데 동네 뒷산 정상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눈 뜨는 것, 사실 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약속하신 작은 것들, 오징어국 한번 끓여 드시는 것, 자기 전에 15분만 따뜻하게 발을 담그는 것, 너무 무거운 이불 대신 가벼운 이불을 덮는 것, 침대 위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10번.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 때문에 남몰래 밤마다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최 선생님이 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밤,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는
든든한 신경과 여의사 이다현으로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